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저는 정광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집에만 있기 힘드시죠? 네, 저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 온라인 강의를 많이 듣다 보니까 분명히 피로도도 많이 쌓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듣는 사람들도 힘들고요. 찍는 저희들도 힘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오늘 이번 시간 쉽고 재미있게 전달드릴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타이밍에 우리가 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왜 배워야 될까요? 또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 더 사례 위주로 이야기를 전달 드려 보고자 합니다. 한번 함께 가보시죠.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더 드려볼게요. 네, 저는 지금 이제 직업방송에서 방송도 좀 몇 개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위주로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이었나? 작년이었을 겁니다. 작년이었는데 그때는 오프라인 강의가 좀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시청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어떤 한 학생이 뒤에서 이렇게 강의를 듣다가 앞으로 쭉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얼굴을 좀 본 다음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보통 앞에 오면 뭔가를 물어보거나 혹은 이제 뭐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얼굴만 쑥 보고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오히려 물어봤습니다. 왜 왔다 가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제가 이분을 너무 많이 닮아서 실제 이분인지 알았대요. 네, 중요합니다. 제 강의를 하고 나면은 강의에 대한 내용도 중요한데 이 강영욱 닮았던 선생님이요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미지가 더 많이 박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합니다. 이력서도요, 면접도 어떤 하나의 이미지가 전달되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이력서에도 이미지가 있다라는 거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쵸. 아이덴티티잖아요. 제가 저를 나타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강의에 대한 어떤 강영욱 씨만 기억하지 마시고 제 강의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많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도 분명히 이미지라는 게 있다 말씀드렸죠. 그 첫인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많을 거예요. 그 첫인상.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를 봤을 때, 뭐 이성이나 동성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를 처음 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혹은 그 판단이 되는 게 1초 혹은 3초, 뭐죠? 4초 정도면 끝난다고 하죠. 여러 가지 어떤 실험이나 이런 부분에서 달라지긴 하지만 실제는 그 이미지가 그대로 굳히면 계속 간다고 합니다. 그거를 의도적으로 바꾸려고 한다면은 총 48시간 동안 그 사람을 설득시켜야 된다고 하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무슨 상관인가요? 사람 얼굴도 아닌데 왜 중요한가요? 여러분들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서류에도요,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구나, 혹은 이 사람이 준비가 안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이 전반적인 어떤 이미지를 줄 수 있고요. 직무와 연관되어 있거나 안 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또 판단하면서요, 되게 빨리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이력서 자기소개서 대충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좀 뭐 이제 조금 일찍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4학년 거의 막바지에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할 텐데 중요합니다. 이거를 준비 안 하시면 나중에 면접조차 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죠. 자, 그러던 여러 가지 예시를 좀 한번 들어가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난 지 한 2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거의 이제 뭐 3년 전 일일 수도 있겠네요. 처음에 취업을 준비하겠다라고 해서 저를 찾아왔어요. 네, 이 친구는 어떤 친구였냐면 본인이 이제 대학교에 와서 썩 이제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네, 점수에 맞춰서 오다 보니까 그냥 학교를 다니게 되고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와 밴드 활동을 조금 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학년이 돼서 뭔가를 필요하겠다. 이제는 현실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 찾아왔을 때 이 친구하고 딱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이런 걸 했죠.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그 대회를 나갔거나 이런 내용들도 좀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뭐 상도 타고요. 노래 보컬 활동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런 여러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요.
선생님, 제가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듣고 싶다고 한 적이 없었죠. 이미 일어났어요. 그래, 한번 해봐. 라고 얘기했더니 노래를 했습니다. 이 친구의 노래를 듣고 나니까 이 친구는 노래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꿔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노래는 여기까지만 하고 현실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다른 데를 취업을 한번 준비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막 다 준비하고요. 첫 지원을 했어요. 첫 지원을 한 곳이 알고 봤더니 이 JYP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때 화를 냈던 기억이 나요. 야, 너 나랑 아이돌 안 하기로 했잖아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선생님, 제가 아이돌로 지원한 게 아니고요, 이 홈페이지를 유지보수 관리하는 일, 그런 일도 지원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친구는 미디어학과 친구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던 건 아니지만 전공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 저런 것들은 그래도 다룰 수 있었던 거죠. 노래를 좋아하는 것만큼. 실은 저는 이 친구가 들어가서 오래 못 다닐 줄 알았어요. 이유는 하나였죠. 본인이 노래를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잘 다니고 있었어요. 이유는 하나였죠. JYP에 있는 가수들이 노래를 하는 거, 그것을 듣는 것만으로 하더라도 이게 만족이 됐던 거예요. 힘든 회사 생활 속에서도 주변에 있는 아이돌 친구들이 노래를 하는 것만 듣는 것만으로도 하더라도 만족이 됐다라는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제는 타협이라는 것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학년이 됐습니다. 혹은 이제 저학년이어도 상관없죠. 뭐예요? 이미 대학을 왔고요. 이제는 내가 무언가를 결정을 하고요. 그 안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축구를 좋아해요. 혹은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피겨스케이팅을 좋아한다고 해볼게요. 만약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김연아처럼 혹은 이제 그와 비슷한 사람들처럼 이 피겨스케이팅을 잘 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생각해 봤을 때 물론 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여러분들이 숨겨놨던 재능들이 발견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도 생각은 하실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당장은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이거를 다 포기해야 될까요? 축구를 포기하고 피겨스케이팅을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죠. 어떤 거죠? 네. 축구를 포기한다고 해서 손흥민처럼은 될 수는 없지만 축구 해설위원도 할 수 있고요. 축구 코치도 할 수 있고요. 그쵸?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습니다. 축구협회도 들어갈 수 있고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전공적인 측면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주셔야지, 갑자기 나는 이 전공이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이거는 버려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라도 버렸을 때 그만큼의 시간은 또 다시 걸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현실적인 목표와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타겟이 조금씩 잡힐 겁니다. 좀 다른 사례를 좀 볼까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1년을 저랑 같이 준비를 했어요. 여학생인데 취업 준비를 하면서 되게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준비했던 것만큼 생각보다 많이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더 과제를 더 많이 줬던 기억이 납니다. 너 이거 오늘까지 해와, 너 이거 내일까지 해와. 왜냐면 의지는 있었지만 그에 대한 본인에 대한 어떤 준비하는 게 부족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1년 동안 준비를 하고요. 실제 본인이 들어가고 싶은 회사에 지원을 했고, 마지막에 최종 합격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이 버튼이 안 눌리더래요. 왜냐면 그동안 너무 고생했던 것들이 막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이 나면서 이걸 떨려서 안 눌려가지고 본인이 기르던 뽀삐한테 엔터키를 누르게 해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여러분 준비를 하면요, 정말 나중에 떨리는 순간들이 옵니다. 면접에서도 당연히 떨리겠죠. 근데 준비를 안 하면요, 지원하는 자체도 그렇고요, 나중에 면접 가도 떨리지가 않아요. 왜? 아니면 그만이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설레일 거고요, 분명히 떨림의 과정도 올 거예요. 준비 안 하면 여기까지. 네. 자, 많이 만났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본인이 잘 준비해서 갔던 사례들도 있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실제 입사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을 좀 준비했던 친구였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분명히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공공기관을 준비했는데 공공기관은 아시겠지만 뭐 한국사라든지 코말이라든지 뭐 기사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실제 기사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원을 했을 때 많이 좀 떨어졌었죠. 근데 우연히도 한수원에 지원을 했고요. 우린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서류가 붙었어요. 그리고 면접에 갔습니다. 선생님, 저 면접에 붙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가서 떨어질 거니까 그냥 연습 삼아 보고 와. 라고 그때 얘기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물론 이제 그때도 같이 준비를 했죠. 준비를 하고 2차에 또 덜컹 붙어버린 거예요. 선생님, 또 2차 면접 마지막 최종 면접 뭐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떨려요. 그래, 나도 여기까지 네가 왜 왔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한번 준비를 좀 더 빡세게 해볼까? 라고 해서 정말 준비를 좀 빡세게 하고 면접에 갔다 왔습니다. 실은 저는 면접에 갔다 오면, 이 학생들이 면접에 갔다 오면 복기라는 거래요. 그게 뭐냐면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걸 안 하면요 나중에 계속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불러다 놓고 이야기했는데 의기소침해 있었어요. 선생님, 저 이번에 떨어질 것 같아요. 왜? 그랬더니 실은 면접을 보다 보니까 제가 제일 부족하더라고요. 왼쪽에 계신 분들은 경력이 한 7년 정도 되셨던 분인 것 같고요.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저보다 학교가 더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뭐 블라인드 면접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답변들은 뭐 유추가 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죠. 직접적으로 얘기만 안 하면 되니까. 그리고 본인한테 이런 질문이 왔대요. 당신이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본인이 실제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험을 한 건 없었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네, 저는 4년 동안 바둑을 해서 어떤 일이든 침착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마지막에 솔직히 이 친구 합격이 됐어요. 이 친구 합격이 된 거죠. 양쪽에 있는 그 쟁쟁하신 분들을 제끼고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이 얘기예요. 합격을 했는데 직무와 연관이 없는데 합격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맞아요. 여러분 신입사원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거나 그러면 경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도 물어볼 겁니다. 당신이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떤 거든 상관이 없어요. 면접관을 설득할 만한 이야기만 있으면 됩니다.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도 상관없고요. 학교에서 했던 경험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학과 안에서 과제를 했던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동아리 활동도 괜찮아요. 근데 그 얘기가 앞에 있는 면접관들에게 설득력 있게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이력서 자기소개서 쓰라고 하면 그게 가장 걱정일 겁니다. 아직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았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많으실 거예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4년 동안 충분히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그에 대한 이야기들만 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자, 그래요. 그러면 그런 사례들을 어떻게 맞춰가면 되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년 동안을 저랑 준비했었습니다. 근데 계속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3학년 1학기 때 왔었어요. 인턴 준비하려고 그렇게 왔는데 이 친구하고 다른 친구 한 명이 같이 왔었습니다. 같이 와서 저랑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저는 이 친구가 성격이 좋아서 이 친구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같이 왔던 친구가 됐습니다. 뭐 이 친구, 왜냐면 그 같이 왔던 친구가 되게 침착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하고 다음 학기 때, 그 3학년 2학기 때는 스펙을 좀 더 준비하고요. 4학년 1학기 말쯤에서 왔습니다. 이제는 준비를 좀 취업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실제 저랑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실제 지원을 했어요. 근데 웬걸?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지고 나서 도대체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그래서 이 친구를 불러다 놓고 아까 했던 복귀를 다시 했습니다. 자, 우리가 빼먹은 게 뭘까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고 이 친구하고 얘기했을 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연히 군대 얘기가 나왔어요.
실은 군대 얘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웬만하면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군대에서 사람을 살렸거나 혹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 있었던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통하거든요. 군대에서. 왜냐면 실제 그걸 평가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더 인권이라는 것들도 거의 없을 때 그렇게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별로 그렇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자,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이 친구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이야기를 안 했어요. 어떤 얘기요? 군대 얘기를. 근데 우연히 저랑 복귀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 맞아요, 선생님. 저 그때 군대에서 좀 의미 있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군대 얘기는 쓰지 말라고 해서 안 썼거든요. 뭔데? 라고 물어봤죠. 제가 의무소방관으로 일을 했고요. 사람이 죽는 거를 출동하면서, 같이 소방관들하고 출동하면서 한 25번 이상 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서예요. 제일 중요한 그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이 친구가 마지막에 이제 합격을 하기 전 그때 막 시즌이었습니다. 지원할 때 아무것도 안 고치고 딱 3줄 고쳤어요. 안녕하십니까, 어디어디에 지원한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그동안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25번 이상 보면서 안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얘기를 적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3개의 회사에 합격을 하게 됐죠. 마찬가지예요. 자, 이 친구도 실은 기술직이긴 한데 보세요. 기술직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나요? 아니에요. 그런 기술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요. 본인이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가치관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제가 위에 몇 가지 사례를 들어드리면서 말씀드렸죠. 직무와 직접적인 얘기를 계속 했나요? 아니죠. 조금은 다르지만 내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끔 계속 이야기를 꾸몄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요. 지금 난 사례가 없어, 경험이 없어가 아니에요. 있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했던 경험들을 다시 살리는 게 그게 포인트입니다. 적어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말이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앞에 있는 게 뭐죠? 네, 코끼리예요. 여러분 코끼리 다 아시나요? 모른다고 하면 그게 이상한 거겠죠? 그러면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한번 여러분들도 맞춰보세요. 코끼리의 몸의 길이는 어느 정도 될까요? 수명은요? 임신기간은? 식사량은? 몸무게는? 상하 길이는? 코끼리가 뛰고 있는 최고 속도는? 그렇죠. 한번 살짝 생각해 볼게요. 뭐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구글 백과사전 가면 이거 나와요. 중요한 건 볼까요? 몸무게는요, 몸 길이는 6m 정도 되고요. 수명은 60에서 70년 살고요. 임신기간은 22개월, 하루 식사량 70kg. 몸무게 6톤. 상하 길이 3m 정도 되고요. 최고 속도는 42m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 처음에 코끼리 안다고 했죠. 그리고 제가 퀴즈를 냈어요. 여러분들은 몇 개나 훅훅 떠올라서 맞추셨나요?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쵸? 자,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뻔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잘 모르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즉, 나에 대한 이해가 얼마큼 되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적어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는요.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고요. 뭐 어떤 경험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돼야 자기소개서가 써지는 거지,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내일까지 지원해 라고 해서 써보게 되면은 안 써집니다. 그리고 그게 트라우마가 돼요. 아, 자기소개서는 이렇게 쓰기가 힘들 거구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할게요. 우선 나에 대한 이해,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를, 혹은 어떤 경험들이 있는지 그런 경험들을 먼저 정리해보는 시간을 꼭 좀 먼저 가져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실제 여러분들이 입사 지원을 하게 되면 두 가지 버전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반적인 이력서에 대한 자기소개서, 그냥 페이퍼죠. 워드 파일이나 한글 파일로 작성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지금처럼 온라인을 통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차근차근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우선은 온라인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이러한 비슷한 폼들이 나오게 돼요. 이제 사진을 등록하고요. 본적을 적고 주소를 적고 연락처를 적습니다. 기본적이겠죠. 봤을 때 사진을 등록합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사이즈는 124에 150이에요. 그리고 100KB 이하로 사진을 넣으랍니다. 자, 이 사진을 넣을 수 있어요. 요즘에 화소가 좋아져서요. 정말 용량이 큰 그런 그 사진들도 있죠. 100KB 이상이 되는 사진도 들어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게 킬로바이트를 맞추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넘어가게 되면요, 들어가긴 해도 그쪽에서 안 보여요, 사진이.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어떤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꼭 좀 주의를 맞춰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거나 이런 파일은 올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름 적고요, 한자 적고, 영문 적고, 이런 부분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소 적고요. 근데 가만히 있어봐. 본 적도 적으래.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데도 적으래.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쵸? 현재 살고 있는 데는 우리 회사와 가까운지 아닌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왜요?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입사 지원은 서울에다 했는데 내 집이 지금 만약에 인천이야. 인천에도 거의 끝자락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건 출퇴근이 가능해요? 안 돼요? 네, 조금 힘들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주소는요, 되도록이면 그 회사와 인접해 있는 그런 회사로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가장 가까운 주소요. 뭐 이모의, 친척의, 삼촌의, 뭐 팔촌까지 정도 다 대동을 해서 가까이 사신 분들을 조금 주소를 좀 빌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어떤 그 회사 안에서의 사정으로 인해서 뭐 현주소와 본적을 적으라고 하는 그런 민감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락처를 적고 이메일 적고 자택 적습니다.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썼던 분명히 일반적인 이메일을 좀 써주셔야지, 가끔 보면은 조금 재밌게 한다고 뭐 그 영어를 뭐 FA 뭐 있잖아요. 뭐 욕을 쓰거나 우리나라 한글말로 181818 쓰는 친구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메일을 계속 쓰는 그런 부분이겠죠. 자,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노멀한 메일로 적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민감하게 볼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SNS 많이 털거든요. 정말 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SNS를 한다고 했을 때 뭐 어떤 뭐 정치적인 성향이라든지 이런 방향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블로그 관리를 했을 때 내가 가고자 하는 직무나 이런 분야에 맞춰서 좀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부했습니다 라는 것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좀 형식적이지만 그렇게 좀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SNS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특정 정치나 어떤 성향을 나타내시는 것은 그 회사와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좀 조심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예전에 뭐 조금 사례는 다르긴 하지만 이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 인턴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아프다고 하고요, 이제 쉬게 됐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친구가 아프다고 하고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가서 SNS에 본인 사진을 올렸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게 같이 있는 동료들이나 이런 친구들에 의해서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특히 SNS 같은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돼요. 적어도 입사하기 전에. 예. 자,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여기는 솔직히 어렵지 않죠. 일반적인 뭐 요즘 홈페이지 가입하는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학력 사항이에요. 이거는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들이나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고 온 이유가 가장 표면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쓰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예시를 좀 잘 들어볼 수 있기 때문에 작성을 해 왔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고등학교 클릭해서 넣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대학교니까 전문대 뭐 만약에 편입했으면 편입적인 부분들도 작성을 하게 되면 되고요. 대학교 입학, 그 다음에 대학교 졸업, 예정 이렇게 해서 클릭해서 넣으면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를 나왔을 때 학교 이름이 바뀌었나요? 아니죠. 근데 굳이 학교를 검색을 해서 쭉 해가지고 우리 학교 이름을 클릭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맞아요. 이거는 뭐냐면요, 학교를 클릭해서 검색하게 해서 그 학교를 지정하겠다는 얘기는 이거 자체가 전부 다 이제 전산화돼서 점수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더군다나 이 시스템이라는 자체가 어떤 것을 연산하거나 계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심심해서 그냥 이런 칸을 만들어 놓은 회사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셔야 돼요. 어떤 부분이요? 이제 학교를 클릭해서 넣는 것과 전공적인 측면. 그러니까 본인이 지원하라고 하는 전공, 특히 여기에서 우대사항이라는 이런 전공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조금 점수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100% 탈락은 아니고요. 그건 이제 회사마다 달라요.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배너 안에서의 칸들은 어떤 의미 없이 만들어 놓지 않았다라는 것은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원 안 할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이제 넣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위에서 하나 더 할게요. 학점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점 만점에 몇 점, 그리고 소재지까지 이제 클릭을 하게 돼서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꼭 좀 학점은 써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성적 증명서도 내라고 합니다. 뭐 꼭 다 내라고 하는 건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포맷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예시를 다양한 어떤 사례나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 좋아서 제가 이 포맷을 갖고 온 거지, 절대적으로 모든 회사가 성적 증명서하고 어학을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 점 꼭 좀 유의해 주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성적 증명서 뭐 첨부해서 넣으면 되고요. 자, 700kB예요. 그리고 이제 넣으면 되는 거. 성적 증명서는 그냥 넣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어학 성적, 그 다음에 일본어, 뭐 중국어, 기타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있으면 넣으면 되고요. 없으면 패스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복무기간 있습니다. 복무기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군대를 갔다 왔던 친구들을 먼저 조금 더 우대하기 위해서 좀 보는 부분들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어떤 그 특정한 그 직무에서 필요한 성향이 있잖아요. 그쵸? 그 특정 성향을 좀 뽑기 위해서 이런 군대를 좀 활용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이에요. 일반적인 자격증이 아니고 국가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검색을 해서 넣게끔 만들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밑에 보시면 근무 경력이라고 있죠. 이 근무 경력이 실은 이게 입사 지원서인데 신입에 대한 입사 지원서였어요. 근데 근무 경력이 필요합니다. 즉 뭐냐면 여러분들 가고자 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뭘 어떤 스펙을 필요로 하는지, 뭘 더 우선으로 하는지 그걸 잘 모르신다고 한다면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것처럼 입사 지원서를 미리 경험해 볼 수 있어요. 꼭 지원해야 되는 건 아닌데 가입을 해보고, 아, 얘네는 첫 페이지 가입하고 이력서에 뭐 등록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채용 공고에 오픈되어 있지는 않지만 얘네들이 원하는 그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마다. 그거는 미리 입사 지원을 해보시는 경험을 통해서, 아, 얘네 칸에 있는 것처럼, 아, 이런 것들이 많이 보게 되구나, 이런 것들을 더 우선으로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한번 해보시기를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드릴게요. 자, 해외 거주 경험이에요. 즉 마찬가지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해외 거주 경험이 점수화에 돼서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러한 부분이 추후에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시간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아,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내가 가려고 하는 분야에는 이런 공통적인 사항들이 있구나 라고 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미리 좀 취업 준비를 해주신다고 한다면은 훨씬 더 좋은 여러분들이 위치에서 같이 할 수 있겠죠. 밑에 가족사항이 있습니다. 요즘엔 가족사항들은 많이 없어졌는데 가끔 이제 있어요. 무조건 다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신고할 것도 아니고요. 가족사항은 또 왜 보는 걸까요? 이 가족사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금융권이라든지 특정 업종에서 그 집안의 어떤 돈이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은행에 있는데 얘네 아빠가 어디 중견기업 회장님이야. 그러면 적어도 뭐 중견기업 회장님이니까 얘 뽑으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돈을 급여라도 이렇게 돌려서 우리 은행에서 활용해 주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가족사항의 직위나 근무나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가족사항은 이런 의미가 좀 컸고요. 요즘에는 많이 없어져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사지원서까지 아마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미리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얘네는 지금 이러이러한 항목들을 그 입사지원 자기소개서에서 보는구나. 성장 과정 및 본인의 성격에 대해서 많이 보내. 그 다음에 또 이제 경력을 보내.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